시사토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인터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 지원 부단장인 광주 광산갑의 박균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예, 바쁘시더군요. 예, 좀 분주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새로운 지역 소식.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예. 계속 서울에 붙잡혀 있어서 지역구 활동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서울 고법재판부가 이제 파기환송심 선거 공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미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대법원 판결 내용 그리고 또 서울 고법의 재판기일 지정 이게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던 사안인데 예. 법원이 좀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선택을 한 것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도 정치적 고려가 좀 있었을까요? 예, 이제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대법원 그 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그 촉구 서명이 100만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2일 만에. 예. 그리고 또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비판이 많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목소리가 어떠십니까? 의원님 생각은? 예,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수구 세력들의 이익만을 대변을 해서 민주진영의 가장 최유력한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순간 어떤 그 대법원장으로서의 저는 이제 자격,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예. 법원 내부의 평가도 저렇게 뭐 부정적이고 이런 걸 보면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보고 예. 아마 내부 반발이 좀 더 커지면은 결국은 뭐 사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선 현직 판사들이 그만둬야 된다, 사과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요. 많이 상황이 안 좋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법원의 저 모습을 보면서 검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윤석열 피고인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 지시를 내리는 이런 뭐 정말 황당한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예. 검찰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저항하지도 않았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 일선에서 그 문제점을 내용을 지적하는 견해, 절차를 지적하는 견해, 심지어는 대법관 개인과 대법원장을 상대로 그렇게 매우 공격적인 이런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그래도 일선의 법관들이 살아있는 모습 그걸 보면서 그래도 사법부 미래에 대한 어떤 약간의 기대, 희망을 끄지 않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한 점 그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소식이 들리고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를 봤더니 당연한 이렇게 미뤄져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상식적인 판단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서울 고법에서 재판을 연기한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선거운동, 기회보장, 그리고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과는 의견이 지금 다른 거죠? 예, 그러긴 한데 네. 아마 이것은 대법원도 이 놀라운 여론이나 내부 비판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라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고법이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은 국민의 놀라운 비판, 예. 또 여론 이런 것들이 법원 상하를 모두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탄핵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그런 상식적인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이것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탄핵의 목소리도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법원의 그런 상하가 모두 다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국민들의 목소리, 강한 목소리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었는데 그때 판결을 냈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 고법이 날짜를 바꾼 것 또한 대법원에서 묵인을 해주는 영향이 있군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제 고법 재판부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반성적인 고려를 했겠지만은 예. 대법원장도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를 띄웠기 때문에 예. 저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것을 예측을 못했을까요? 예측을 제가 보기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소를 보면은 국민에게 어떤 본인들이 의존해야 할 것은 국민의 여론이라는 사실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 내에서만 큰 관료 조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국민들이 피고인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법적인 처분의 대상, 판결의 대상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정을 하면은 특정 후보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표를 안 찍겠다든가 본인들이 어떤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면은 후보로 출마를 못한다든가 예. 이런 식의 우월한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쉽게 표현하면은 국민의 어떤 주권보다도 어떤 법원의 권위나 힘이 더 위에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드러나는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서 아차하고 후회하고 뜨거움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어떤 근본적인 마인드의 변경은 없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각심 같은 거, 예. 국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은 갖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칠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말고도 4개의 재판을 더 받으라고 법원이 얘기를 했는데 대장동 사건 2개에 대해서는 일단 일정을 미뤘고 예. 오늘 제가 법사위 질문하는 과정에서 위중교사 사건 이것은 1심에서 이미 무죄가 난 사건인데 이것도 재판을 2번이나 더 하겠다고 그런다.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연기가 이건 역시도 돼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촉구를 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도 좀 뭔가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후보께서 나는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을 할 줄 알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거대한 기득권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셔서요. 어떤 예, 의미가 맞습니다.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서 윤석열의 이건 내란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윤석열만 쫓아내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예. 사이비 종교 세력들 그리고 또 국힘당의 어떤 반성할 줄 모르는 후한무치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또 이 검찰의 예. 윤석열의 어떤 석방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직위원 판사나 검찰총장의 내란 수괴 피고인에 대한 석방 결정. 예. 그리고 또 대법원이 선거에서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모두가 어떤 공모를 했을 수도 있고 공모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뭔가 이 사회 귀족들, 엘리트들 이런 카르텔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정서적 교감에 의해서 최소한 그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인데 예. 그만큼 수구 세력, 보수 세력들의 뿌리가 지금 깊다 이런 것을 아마 저도 새삼 놀랍게 느끼고 있는데 예.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입장에서 이제 민주진영이 반드시 이번에 집권을 하고 한 번 또 집권을 하면 국민들 마음을 잘 얻어서 어떤 정권을 또 재창출하고 잘 이어가는 정치를 통해서 이 사회의 주류를 좀 교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소수 어떤 엘리트 귀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좌지우지되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런 풍토 이게 반드시 없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정치를 하는 분이시는데
기득권 세력이 아니셨던가 봐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과 좀 비슷한 보폭으로 걸음을 걸어 오셨다라는 게 확연히 드러난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평소에 대화를 나눠보면은, 항상 일반적으로 의심하는 것과 달리 항상 귀가 열려 있는 분이고, 예. 그리고 평소에 대화 주제도 보면 항상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의 어려움, 애환, 그다음에 경제적인 고통 이런 쪽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거 보면은 서민 후보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약간 이제 보류가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저것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네. 일단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탄핵을 하기 전에 일단 진상조사부터 해보자는 차원에서 다음 주에 14일 날 예. 청문회를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일단 진상조사부터 해보고 탄핵이나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떤 사항들을 물어보실 겁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재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의 졸속 재판이라는 것, 그리고 졸속 재판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였는지, 또 이번에 고법에서 저렇게 집행관까지 동원해서 재판을 급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했던 그 배경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자료와 또 증인 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예. 이게 어떤 몇 사람만의 단순한 착오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서 예. 이런 민주진영의 후보에 대한 속칭 정치적 사법살인 이걸 하기 위한 의도였는지 이런 과정을 샅샅이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 예. 그걸 확인한 다음에 탄핵 문제라든가 또 사법 개혁의 강도 이런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예. 또 청문 계획서도 채택을 했고, 예. 증인들도 채택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의결사항이 또 있었습니까? 예, 국정조사라기보다는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인데, 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재판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걸 요청하기로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또 행정 담당 직원들, 법원의 노조위원장이라든가 법학 교수들을 증인 또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그 과정들이라든가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따져볼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6월 3일 이후에 공판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당선이 됐다, 대통령에. 그 이후에는 이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서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서 재판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사위에서 이제 이걸 더 못 받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형소법 개정안인데 공판 절차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단이 된다. 특히 이번처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공판 절차가 정지가 된다. 이 내용을 예. 형소법 개정안에 담는 내용으로 오늘 법사위를 통과시켰고, 예. 앞으로 이제 본회의 통과라든가 이제 정부의 공포 단계 이런 것들은 일정을 봐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 대응에 거부권은 없을까요? 저는 국민들에게 뭔가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네. 6월 3일 이전에 본회의는 통과시키되 또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니까 예.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가 이걸 공포하도록 그때 이송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기환송심 연기에 법원 내부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아직은 이제 결론만 받고 아직 내부 예. 반응이 어떤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예. 이게 아마 그냥 잠잠히 묻힐 리는 없는 것 같고, 아마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되짚어보자는 비판적 여론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도층에서 이제 이런 시각도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재판을 기피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법률 개정안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예. 그 없는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 84조에 규정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저명한 헌법학자들은 제가 아는 헌법학자들 뭐 대부분은 기소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도 중단된다. 그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취지에 맞는 거다라고 해서 재판도 중단된다는 그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형소법에 보면은 그 국가 소추주의라는 그 개념을 두고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유지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공소 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 즉 재판의 집행 이것도 다 소추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소돼 있는 재판도 재판을 멈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형소법 규정이나 헌법학자의 그 지배적 견해 이것에 그 부합하는 것이 재판 중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국힘의원들이나 수구 세력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또 조희대 어떤 대법원에 의해서 마치 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예. 이것을 막고자 부당한 그 재판을 막고자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규정도 아니고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고 학설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결코 억지 입법이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입법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84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면 힘드니까요.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혼란스럽게 돼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단일화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원내 당협위원장 8명이 전대 개최 금지 가처분 접수를 또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 남의 당 일에 대해서 그 얘기 꺼내는 것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네. 정말 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야말로 수구적인 행태를 보여오면서 인정받았던 뭐 김문수 그리고 또 그야말로 무책임한 그 행동을 하다가 인기를 얻은 한덕수 두 사람만이 서로 이런 데에서 정치적 욕심을 내고 또 승리할 가능성도 없는 대선에서 저렇게 서로 선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저렇게 다투는 걸 보면 예. 조금 이건 좀 한심하다는 생각. 국민의 눈치는 전혀 보지를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특성들이 또 드러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뭐 도토리 키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즈음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을 때 최우선으로 뒀던 것이 국민 아니었습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선거운동할 때 이제 거리낌이 없어서 국민들을 위한 어떤 선거 전략들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어떤 경제 성장과 분배 이거 균형적인 그 이런 그 발전을 내세웠는데 어쨌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정책 그리고 우리 호남 지역을 비롯한 지역 어떤 균형 발전 정책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내란을 극복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한다고 할까요? 국민이 정말 그 주인 대접을 받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좀 어떤 국민이 주인 되는 그 당연한 그 세상 이걸 확인하는 정부 이걸 만들겠다는 공약을 많이 내놨고 또 실제 그런 그 뭐 모습을 실현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준비된 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IMF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선택이 되셨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세상은 너무 혼란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던 그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만큼 어떤 그 국민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준비되는 후보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워낙에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런 인터뷰만 하느라고 의원님 오늘 제가 청와됐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그 이후에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듯한 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현장의 한 복판에 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걸 느끼셨으며 어떤 걸 하느라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뭐
몇 가지 사건들, 뭐 5가지 정도 사건들만 이제 국민들 기억에 남아 있겠지만은 예. 이걸 이제 그 법률위원장 내지는 그 법률지원팀장을 단장을 맡고 있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은 예. 매일매일이 사건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루도 조용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고. 그래서 복공부를 더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나 공부하고 말았던 항고와 준항고 개념 이런 것들 또 직시항고 개념을 다시 판단을 했어야 했고 예. 이번에 또 그 길 통지를 하는데 집행관을 통한 이 통지 방법이 있다는 거 이것도 처음 알게 됐고 네. 저 역시도 옛날에 그 공부하다 잊어버렸던 읽고 잊어버렸거나 관심조차 없었던 부분을 이렇게 또 책을 펴놓고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접하고 예. 선거법도 재선거 때는 별로 연구를 안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이제 와서야 제대로 선거법 공부를 하는 식으로 늘 좀 바쁜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 국회의원들 중에도 물론 법률가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법률가가 입법 더 좋은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것까지는 좋으나 이처럼 그냥 서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게 법률가가 쓰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치가 좀 비정상적으로 흘러왔다는 이런 특징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참 바람직하지 못한 일에 지금까지 동원이 돼 왔다. 예. 이게 모두가 다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어떤 수사 만능주의 그리고 그 불법적인 내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옹호하고 그 내란 정권을 그렇게 감싸고 도는 이런 그 세력들의 그 특성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됐던 것 같은데 예. 6월 3일 이후에는 이제 다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세상이 좀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상식적인 나라로 돌아와야죠. 민주공화국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독립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서로 연결고리가 생겨서 이렇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나라가 지금 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이제 이 와중에 위원님께서 여러 역할들을 해주셔서 하나하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뭐 작은 역할이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 부단장인 박균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